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현쌤입니다. 민법 백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선 특강 제7강입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밴드를 참고하세요. 먼저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61번부터 70번까지 10문제 공부하겠습니다. 61번 계약법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후발적 불능이죠. 첫째 줄에서 계약 체결하고 멸실에서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럼 주택이 멸실되는데 누가 잘못했는가 봐야겠죠. 잘못한 사람은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 없어요. 틀린 겁니다. 1번 을과 실 동그라미 을이 책임집니다. 매수인 을과 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물어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주택이 태풍 동그라미 태풍은 갑을 쌍방 책임 없죠. 그럼 아무도 책임 안 져요.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 가로쳐요. 이걸 을에게 판환해야 되죠. 태풍은 을 잘못 없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으니까 을이 준 돈 갑은 그대로 반환합니다. 3번 주택이 동그라미 쳐요. 제3자의 방화 동그라미 제3자가 고의로 불질렀다. 그러면 갑, 을 잘못 없죠. 을 돈 줄 필요 없어요. 그 뒤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갑과 실 동그라미 갑이 책임져야겠죠. 갑과 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을은 계약 해지하고 여기 없지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죠. 5번 동그라미 쳐요. 을의 실행주체 중 동그라미 금을 책임져 을이 지체해서 책임져. 그 다음 갑과 을 책임 없는 사유 태풍 등으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그래도 을이 지체 중이라 책임져야 돼요.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을 책임져. 정답이 5번입니다. 62번 계약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유효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 동그라미 강제수용은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잘못 없어요. 수용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해제나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매도인 채무자는 수용당한 건 잘못 없으니까 해제나 손해배상 나올 수 없습니다. 3번 위험부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거저먹어요. 줄 건 줘야 돼요. 줄 건 줘야 되죠. 그 다음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줄 건 주고 대상을 청구하는 거죠. 4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유 없는 써봐요. 태풍 예를 들어 태풍으로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럼 태풍은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잘못 없어요. 그 다음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동그라미 계약금 반환해야 된다죠. 매수인은 잘못 없으니까 돈 10원도 안 줘요. 준 돈 있다면 매도인은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61번은 사례고 지금 62번은 사례가 아닌 거죠. 다 같이 연습하는 거죠. 5번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 그럼 채무자 책임 없죠? 그래서 위험부담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3번 동시함유권 옳은 겁니다. 1번 동시함유권은 당사자 조항이 없으면 법원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함병권 그럼 정당한 권한이 있죠. 항변권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 아니에요.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습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지만 손해배상 아닙니다. 그 다음 이 사례 이해합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10억에 매매하고 5월 1일날 5월 10일날 을이 중도금을 미리 주기라고 6월 10일날 잔금을 준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이 약속하기를 6월 10일은 서로 동시행 관계인데 5월 10일은 갑은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을이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그럼 을은 선이행해야 됩니다. 원칙 동시행 항변할 게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불안해 항변권 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중도금을 선이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이행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6월 10일이 되면 이날은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도금과 약 한 달간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그리고 잔금, 의뢰 파랑색 세 가지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동시행이라 갑이 소유권 넘기지 않으면 을도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갑이 소유권 넘기지 않고 을에게 너부터 돈 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미쳤냐라고 동시행 항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이 선이행 의무를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이 갑 변제기 도래했죠. 6월 10일. 그럼 을도 미쳤냐라고 이제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이 갑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가 동시행입니다. 예, 정답이 3번. 다음 4번 채권자 써봐요. 원고 소송 제기한 자 원고 채권자 원고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 써보세요. 피의고 소를 받으면 피의고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함이 받아들인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가 아니라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죠. 자, 5번은 동시행 관계 있는 시작됩니까? 그럼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한 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이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64번 틀린 겁니다. 1번이 불안해 항변권. 당사자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입니다. 2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 동그라미 해소하기 위한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동시행입니다. 3번 전세권 소멸 동그라미 소멸한 때 자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가로쳐요. 두 번째 가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가로 동시행입니다. 자 4번 쌍방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랬죠.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없네요. 그럼 상대방이 안 하면 나도 안 하죠. 나도 안 해요. 채무자가 나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 지지 않는다. 네가 안 했잖아. 그럼 나도 안 하는 거죠. 지체 책임 없습니다. 답이 4번. 5번 자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이건 동시행이 아니죠. 오히려 허가를 먼저 받을 게 선이행. 허가 받으면 나중에 돈 주는 거죠. 동시행 아닙니다. 65번 항변권 옳은 겁니다. 1번 자 임의규정이죠. 동시항변권 폐지 특약 유효입니다. 유효 임의규정. 2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자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쳐요.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번등기 및 인도 의무 가로. 그럼 이건 지금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으니까 두 번째 가로 채무자가 소유권 번등기 뺏기고 물건 인도 뺏기는 거죠. 그럼 이때는 동시행입니다. 3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 있습니다. 가압류가 있는 거 없애고 넘겨야겠죠. 다음 갑부동산에 의리 저당권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다. 낙찰자. 그럼 경이 낸 매각대금이 X부동산 우선 변제권자인 의뢰에게 배당이 됐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가 무효랍니다. 받은 것 다 되돌려야겠죠. 자 그럼 병은 소유권 등기 말소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받은 배당금을 뱉어내야겠죠.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까? 이게 사람이 다르죠. 소유권 등기는 갑과 병, 배당금 반환은 을과 병.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닙니다. 그 밑에 동그란 4번 근저당권 시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자, 첫 번째 가로 매수인 병은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가로쳐요.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 을, 매수인 병,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 동시행 아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일방 이행 제공으로 수령 채취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이 가로쳐요 이행 제공 없이 가로 그럼 지금은 이행 제공 안 하죠. 그럼 나도 안 해요. 나도 안 해요. 그 다음 다시 이행 제공 없이 가로쳤죠. 이행 청구한 경우에 그럼 자기는 안 하고 나부터 하라 그러죠. 그럼 미쳤냐 할 수 있습니다. 미쳤냐고 동시함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3억에 매매하고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대금은 병이 주라고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되는 것이고 자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을이죠. 그래서 을이 돈 줄 채무자, 갑이 채권자, 병이 제3자가 됩니다. 갑과 을 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게 기본관계라 보상관계. 다음 갑과 병이 대가관계입니다. 그럼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 없으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3억 매매계약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은 병에게 3억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을은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내가 병에게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고 돈 줘야 됩니다. 반면 을은 빨강색 제3자를 위한 계약 기본관계에서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즉 매매가 무효가 되면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고 병이 을에게 이행 청구하면 을이 그래요. 제가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이 동시행 관계니까 갑이 아직 소유권 넘기지 않으면 나도 아직 돈 못 주라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색, 빨강색 잘 기억하세요. 다음 제3자 지위에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누가 했죠?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해제 못하니까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아래 그림 자 낙약자가 병에게 동그라미 1번 먼저 3억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매매가 무효 해제가 됐다. 그럼 을은 다시 3억을 받아야 할 텐데 병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청구한 게 아니라 갑에게 청구합니다. 매매도 갑, 원상회복도 갑이에요. 병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갑과 병이 알아서 하겠죠. 뭐 을이 관여할 바 아닙니다. 그 다음 자 병이 수익을 삽시하면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돈 안 주면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럼 해제는 병이 못한다 했죠? 해제는 갑이에요. 그럼 병은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못 받죠. 그럼 손해 생기니까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해지만 못합니다. 그 다음 저 계약이 없어지면 제3자도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안됩니다. 비통착사강 3자 보호 안돼요. 해제의 3자 보호 안됩니다.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제3자의 수익의 삽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이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둘이 하는 거죠. 제3자 없어도 돼요. 이번 낙약자는 가로쳐요. 대가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가로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파랑색 대항할 수 없다. 3번 수익자가 수익을 삽시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다음 주거 요약자는 가로쳐요. 수익자 동의 없이도 가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했죠. 그럼 해지나 취소는 그들이 자유롭게 합니다.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정답 3번. 4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익자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의무가 없다. 5번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즉 갑이 을에게 부동산 안 넘겨요. 그럼 을도 돈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이행 거절할 수 있다. 갑이 소유권 안 넘기니까 을도 돈 안 준다고 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67번 옳은 겁니다.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 상대방은 낙약자죠. 낙약자가 돈 주는 거죠. 2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가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다. 3번 낙약자가 상당액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력 확답을 최고화했음에도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수익을 거절로 본다죠. 4번 제3자 수익의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동그라미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답이 4번. 5번 낙약자는 자 가로쳐요. 요약자와의 계약에 의한 동시행 항변으로 가로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답은 4번입니다. 이제 사례 68번 사례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3자 병은 을에게 수익을 삽시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자 병에게 동그라미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을은 갑에게 받는다. 2번 갑과 을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접고하게 취소된 경우 그럼 병 보호 안 돼요. 병이 선이라도 병의 급부청구권 즉 돈 받을 권리 소멸한다. 병은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안 됩니다. 3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자 그럼 갑이 을에게 소유권 안 넘기죠. 그럼 을도 돈 안 줘요. 동시행변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해서 자 채무 면제 동그라미 돈 갚지 마. 을이 병에게 돈 갚지 말아요. 그럼 병은 수익을 얻었죠. 돈 갚을 의무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 다시 채무 면제한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번 주어가 병이죠. 그럼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답은 3번입니다. 69번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입니다. 자 틀린 거 1번 갑은 가로쳐요.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가로 자신 갑이 기본관계기에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가관계가 부존재에도 갑도 소유권 넘기고 을로 돈 주라 그랬죠. 2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자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동그라미 병을 상대로 동그라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갑에게 받으라 했어요. 3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자 손해배상 동그라미 이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갑과 을 간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 제3자 보호 안 돼요. 병은 착오 취소로서 그 다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보호되는 3자란 말이죠. 범위에 속한다가 틀렸죠. 민법에서 제3자 보호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5번 수익을 삽시한 병은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70번 계약 해지 옳은 겁니다. 1번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을 금전에 잘 보세요. 해지한 날 틀렸어요. 받은 날이죠. 받은 날. 그 1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사나 공인노무사에 이미 이력이 다 나왔어요. 해지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죠. 2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음 원상회복 동그라미 원상회복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동그라미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서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누죠? 손해배상하려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적용됩니다. 여기처럼 원상회복에 적용되지 않아요. 정답 2번. 2번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3번 계약의 자 일부 동그라미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계약 그 다음 전부 동그라미 전부 해제가 가능한가. 지금 동그라미 2개 쳤죠. 첫째 일부가 이행이 불능일 때, 둘째 전부 해제 가능한가. 그럼 중간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돼요. 없을 때 할 수 있다. 여긴 달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전부 해제 못합니다. 자 4번 계약 부분 대부분 임의규정이죠.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당사자 특약으로 그 적용 배제할 수 있다. 이미 그죠? 5번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한다. 틀렸죠? 우리 외웠잖아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여기도 기간 안 정해도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시간에도 10문제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10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항상 해설 강의를 꼭 들으시면서 내가 아는 것은 실수하지 않게 다시 점검하시고 잘 모르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